안녕하세요. 남석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6.3 대선 이후로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올라온 거예요. 한 달 사이에 400포인트, 500포인트가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670포인트대에 있던 게 32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허니문 랠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정부하고의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허니문 랠리에 의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 조방원, 소위 말해서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자력, 그 부분 이제 5개 섹터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심지어 일부 종목들은 그 해당하는 게 뭐 200%씩 이렇게 이제 올라온 부분, 300%씩 이렇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위험스럽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전반의 환경은 되게 우호적이에요. 매수 주체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요번에 급등을 하는 사이에 신규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또 투자자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시장에 포진하고 있는 거는 되게 우호적인데 단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같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추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주식 가격은 지수도 그렇고 이제 개별 종목의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가 기본 전제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장사 영업이익이 경제 전체가 좋아져 가지고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금 올라온 것보다 또는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뭐 부양책을 쓰든 안 쓰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반기에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환원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은 한 200억 되는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렇게 가시적으로 기업에서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러한 거를 보여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레벨업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 결국에 이제 그거를 또 뒷받침을 해주고 그러면은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 원래 이제 지난해 연말 되면 제가 연말에 주식 강의를 쭉 여러 채널에서 하고 그러는데, 올해 예상하기를, 올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1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의 관세 문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 예측치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0%대 1% 미만으로 대부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사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에는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워요. 미국하고는 틀린 거죠. 미국의 그 빅테크의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TSMC나 뭐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을 견인하는 AI 시대에 거기에 맞는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주로 지수를 견인하는 그쪽의 빅테크 쪽은 우리하고는 틀리죠. 요번에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관세 수입이 4배가 늘었다 그랬잖아요. 지수로 따지면 400%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좋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관세 부담이 생기니까 기업들마다. 그러니까는 기업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일단 좋은 기업들은 또 미리 올라갔어요. 조선 업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은 수익률 피크를 찍은 게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수주가 요즘에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수가 고점을 찍고서 이렇게 하락하는 편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3,300 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가 배당을 이렇게 많이 늘린다든가 그러면 배당 투자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대주주 요건을 뭐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그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연말에 이 주가를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 그 한도가 과거에는 10억이었거든요. 한 종목당 그걸 50억까지 이렇게 상향을 시켜놨는데, 그거를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10억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면 연말에 대주주 물량에 포함되기 싫어가지고 개인 큰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지수가 시장 전체는 우호적인데 허니문 랠리는 일단은 지금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쉽지는. 그러니까 3,200포인트대에서 그러니까 3,100포인트, 3,000포인트 넘어서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8천억 이상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매도를 하고 그게 하루 매도하고 하루 매수하고 그런 게 이렇게 많아요. 오늘은 이제 선물 매도가 많아가지고 지수가 조금 이렇게 장중에는 55포인트까지 떨어졌죠.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 만약에 3,200에서 계속 등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나쁘게 말하면 매물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이 돼버리지. 그러면 아주 큰 재료가 있어야지 그걸 뚫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 전체를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우리가 2021년에 이제 코스피 고점이 3,300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난 매물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지수 사상 최고의 이 매물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는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장 전체에 대한 호재가 근데 시장 전체에 대한 호재는 뭐니 해도 돈 버는 것밖에 없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경기 전체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수출도 콱 늘어나고 막 경기가 활성화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죠.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같은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개별 주식의 호재 여부에 따라서 또는 실적에 따라서 달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과거처럼 많이 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저점으로 해도 3,000선은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3,300까지는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고로만 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역시 참고로만. 지금 당장은 요즘에 이번 주에 딴짝이었던 게 이제 폴더블 폰 있죠. 그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새로운 뉴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섹터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안 보이는 쪽에서 올라가는 섹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작은 쪽에서 큰 쪽은 이제 우리가 다 점검을 했던 거고 엔터주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개별주성으로 큰 줄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찾기는 저 역시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쭉 추세를 가지고 수익 내기 이 상반기처럼 100% 수익을 낸다든가 뭐 그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투자하기가 조금 깝깝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그 대장급들 주식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매도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쪽에서는 사고 이쪽에서는 이제 팔고 그러다 보면 이 주가가 혼조 양상을 띠는 거죠.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올 초만 해도 현대미포 같은 게 조선업종의 탑픽으로 이제 뽑은 종목이거든요. 그때 10만 원 초반이었어요. 그럴 때 목표가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0만 원 달성하고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떨어지다가 이제 스몰캡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작은 기자재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업종.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매각설이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지수가 하락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로 지금 올해 별 볼 일이 없다가 제가 보기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게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원래 12,000원, 13,000원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9,000원이 넘으니까 그게 오히려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메리트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게 모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삼성중공업 같은 게. 그래서 잘 여겨보다가 조금 쉬고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개별 공부를 많이 해봐야죠. 이렇게 조선업종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있잖아요.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오션 뭐 해가지고서 쭉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현대힘스도 있고 또 이 조선기자재협동도 쭈르륵 있으니까 뭐 수십 개 돼요. 그중에서 이제 많이 올라간 거는 배제를 시키고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반도체는 일단은 미국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저도 괜찮게 봐요. 어쨌든 그 반도체는 계속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AI 시대를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HBM 다음으로 유리기판 반도체가 얼마 있으면 쓸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CXL 반도체 뭐 그것도 있고 또 저전력 반도체 그것도 이제 앞으로 1, 2년 있으면 될 거고 그렇지만은 단기간의 고점일 때는 추격하면 안 되죠. 그 폭이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개별주들 같은 경우 반도체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지지선 예를 들어서 뭐 60일선 정도까지 떨어져 있으면 매수해도 되고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그냥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이격이 높을 때 매수하면 이제 안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스몰캡에 작은 반도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HBM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있잖아요. 1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다른 악재가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가를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가 타겟으로 삼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가격 이하로는 안 떨어지더라. 그러면 그 가격에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격이 발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냥 파는 거고 짧은 범위 내에서 개별 종목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미국의 만약에 나스닥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내가 좋은데 괜찮은데 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냥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면 돼요.